자, 38번. 갑작스럽게 고열과 기침이 시작되면서 콧물,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이거 약간 뭐 고열은 그렇지만요. 콧물, 코막힘, 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간호할 때 주의해야 할 경우 환자에게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지금은 이제 누구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마스크 안 쓰고 병원에 많이 방문하셨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호흡기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어쨌든 마스크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예방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화했어야 됐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환자에게 마스크를 쓰게 한다. 이거는 이제 답이 굉장히 간단한데 이때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왜?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잖아요. 비말 감염으로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38번은 1번이 정답이겠네요. 39번. 정외과 병동에 입원한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척추라고 분명하게 손상 부위가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 자세로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는 목을 고정해줘요. 브레이스 같은 경우로 이렇게 토마스 칼라 같은 브레이스로 목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똑바로 누워서 밑에서 이제 받는 그 힘이 척추의 자연스러운 어떤 선열을 유지하도록 똑바로 눕히는 체위를 앙화이라고 하는 체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척추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부드러운 쿠션이 있는 침상이 아니고 딱딱하게 판자로 되어 있는 침상에 누워서 목은 고정하고 앙화이로 눕혀서 자기 선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척추 선열을 유지할 수 있는 체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앙하이 상태. 그래서 이 앙하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 유지, 그 다음에 경부를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을 똑바로 이렇게 딱 척추 선열로 이제 놓일 수 있도록 목을 고정을 해야 뒤에 따라 나오는 그 척추들도 자기 자리로 잘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신보목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가슴, 복부, 다리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신 부목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척추 쪽의 이동을 발생할 수 있는 체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다리를 올린다든지 머리를 올린다든지 몸을 꼰다든지 옆으로 눕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척추를 흔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체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앙화위로 눕힌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전신 부목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상태 39번 이제 척추 손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발관리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파고들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당뇨는 발간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티누는 발생하면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티누는 병원 가서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권고해야 되고요. 매일 이제 발톱 쪽이 굉장히 부서지고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로 발을 잘 씻고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를 잘 건조시켜서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가락 사이 건조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발을 좀 보호하도록 이제 면 양말을 꼭 착용하도록 이렇게 권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 로션 자주 사용해서 터지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톱은 반드시 일자로 자른다. 자주 나오죠. 이제 일자로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발톱을 자르다 상처가 났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상처에 대해서 치료도 받고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 쪽에 생길 수 있는 조직 괴사와 관련된 문제가 당뇨합병증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발관리 간호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41번. 척추 마취를 하고 경골골절 수술하는 환자의 자세로 옳은 것은 척추 마취를 하고 경골골절. 경골은 어떤 뼈예요? 그죠? 무릎 아래에 발등까지 이어져 있는 그 단단한 뼈 있죠. 굉장히 스키니하고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딱딱한 그 뼈가 하지 쪽에 경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그쪽에 골절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부목을 했겠죠. 그런 환자에게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해서 앙하이를 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체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마취를 했기 때문에 척추 쪽에 구멍이 났어요.
거기 두꺼운 바늘이 들어갔다 와서 그쪽에 척수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지금 마취약이 들어가서 하반신 마취가 진행이 되어서 그쪽에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취가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쪽에 그 구멍이 척추 바깥쪽에서 뚫은 척수 외막에서 뚫은 이제 우리가 경막이라고 하거든요. 경막 바깥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안까지 바늘이 들어가서 약물을 쏘고 그 약물의 흡수에 의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것을 마취가 되는 것을 유도하는 그 마취 방법을 썼기 때문에 거기가 꼭 눌려서 이렇게 이제 다칠 때까지는 똑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척추 마취 후에는 반드시 6시간 이상 앙하이를 취하게 합니다. 앙하이는 하늘 보고 똑바로 눕는 체이죠. 그래서 그 마취한 부분, 구멍이 난 부분이 꼭 그 체중에 의해서 눌려서 다치도록. 그래서 척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혈압이 떨어져서 머리가 아픈다거나 이런 이제 감염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척추 마취 후에 체위 간호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겁니다. 환자 자세 앙하위라고 기억하세요. 자, 간단한 외과적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게 줄 수 있는 반고형 시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반고형 시기, 이건 이제 어떤 시기냐? 연식이죠. 소프트 다이어트라고 얘기해요. 연식. 그래서 이제 연식은 뭐냐?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이 저하됐을 때 소화되기 부드럽게 만든 식사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소화되기 쉽게 부드럽게 만든 이런 대표적인 연식이 죽 같은 거, 돼지칸 죽 같은 거, 계란찜 같은 거, 순두부 같은 거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과적 수술 어떤 수술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수술 후에 장의 운동이 아직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되는 그 기간에 소화가 잘 되기 쉽게 부드럽게 조리한 식사를 뭐라고 부른다? 소프트 다이어트 연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반고형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연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연식을 주는 환자는 수술 후에 소화기 기능이 회복되기 전의 단계에서 제공되는 시기가 필요한 환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기계 질환이 있거나 예를 들어 위궤양이 있거나 아니면 장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은 같죠. 그때 주는 것이 부드럽게 되직하게 쓴 죽이라든지 아니면 계란찜이라든지 뭐 연두부라든지 이렇게 연식을 제공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경식은 뭐냐면요. 씹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 가벼운 식사를 경식이라고 해요. 맑은 유동식은 국물 형태로 주는 거 있죠. 국물, 뭐 차, 뭐 요구르트 이렇게 이제 맑은 유동식은 마시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공급 목적은 수분 공급이 목적이에요. 유동식은. 그다음 일반식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제공되는 시기를 말하고요. 병원에서는 자극적인 음식은 안 나오죠. 그다음에 전 유동식. 요거는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든 미음 같은 경우요. 주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편도선 절제 수술한 환자에게 주는 아이스크림 이런 게 바로 전 유동식. 아예 물은 아닌데 물보다는 조금 되직함. 액체 상태로 된 음식이 전 유동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식 전 단계. 그래서 전 유동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42번은 이 시기의 상태를 한번 구별해보는 문제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43번부터 풀이를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